지난 시간 이란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의 성공으로 시작이 됐었죠. 이란이 수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도 박현도 교수님과 임철균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980년 9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호람샤흐르, 여기서 양측이 대규모로 맞붙는 전투가 시작이 돼요. 네. 어떤 전투였습니까? 북부하고 중부의 진격은 순조로웠는데 이 호람샤흐르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라크 국경 지역에 보면은 있는 이란의 첫 번째 항구 도시가 저기인데 저기는 당시까지는 중요한 송유관도 별로 없었고요. 거기서 뭐 어떤 부존 자원 이런 것도 크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저 호람샤흐르는 아바단과 아바즈를 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도시 자체가 구획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네. 미로같이 복잡합니다. 그러니 공격을 하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저기를 통과하듯이 점령하고 지나가서 빨리 다음 목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지 저기에 전력을 기울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저기를 방어하던 당시 이란군은 3,000명 정도가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대상으로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로 밀어붙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21일까지 호람샤흐르 도심지까지 돌파가 됐고요. 이라크는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교량들을 전부 점령해서 완전히 고립시켜버려요. 그 상태에서도 최후까지 항전을 했지만 전력의 열세는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타카바르 해병대대 생존병력 300명하고 기타 민병대들이 10월 26일부로 도시를 포기하고 퇴각을 하고 이라크는 11월 10일부로 호람샤흐르를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네. 아바단에서의 전투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아바단은 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지형은 북쪽 면밖에 없습니다. 천연 해자처럼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라크도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호람샤흐르가 아직 함락되지 않았는데 일부 병력을 돌려가지고 선봉으로 아바단을 공격을 해봅니다. 그런데 혁명수비대가 저 해자 같은 지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낮에는 도시로 후퇴해서 제복을 받고 밤만 되면은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을 보트 타고 건너가서 쏘고 도망가고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되니까 이라크는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포격과 폭격을 있는 대로 퍼부어서 저 아바단이 세계적인 정유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정유시설을 포함해서 시가지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공방을 주고받다가 이라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빨리 대공세를 가해서 이거 끝장을 내야 된다. 라는 생각에 호람샤흐르를 함락시킨 주력 병력들을 합류시키고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략 예비대까지 끌어모아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6만의 병력과 500대의 전차를 모으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그 강을 따라서 이란도 15,000의 병력을 추가 증원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바단을 함락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한 이란군이 사멘 올 아엠의 작전이라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아바단을 우회해서 이라크의 바스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방향으로 부대를 우회 기동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아바단에 투입시켜야 될 증원 병력들을 바스라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우리 후방이 차단되겠다 라는 상태의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데 포위망 안에 있던 아바단 시내에 있던 이란군이 알라우 아크바를 외치면서 치프틴 전차하고 뭐 기타 공격 헬기들, 코브라 공격 헬기 동원해서 갑자기 기습을 해온 거예요. 안에서. 이때부터는 이라크군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오히려 반대로 포위 선멸이 되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비 다 집어던지고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뗏목 만들어가지고 사트알 아랍강 건너서 패주하고. 이 전투의 패전으로 전략 예비대를 손실하면서 양국의 교전은 교착 상태에 직면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어느 주요 지역의 거점을 버텨내기 시작하면
공격 측의 힘이 급격하게 빠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란에 만약에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이 능력이 있었다면 이때가 밀어붙일 절호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니사드르 씨가 네. 그런 대반격전을 구상을 합니다. 근데 이 반격전의 목표가 군사적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아하. 대부분이 집중이 된 거예요. 아, 바니사드르 생각에는 대지풀에 기갑부대로 집결을 시켜서 밑으로 쓸고 내려가면은 이라크군의 측후방을 때려서 수산게르드 일대까지 나가면은 괴면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당시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였던 공세 부대를 구성을 합니다. 대지풀에서 수산게르드까지 이어지는 곳들이 대부분이 농경지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농수로 발달돼 있는 네. 뻘밭이 저기예요. 그렇다면 기갑부대가 진격할 때 이 양측의 야지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 도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렬 종대로 가겠죠. 아하. 그럼 측방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갑부대가 갈 기동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도 판단할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1월 5일에 짧은 공격 준비 사격을 하고 카르케강을 도강을 해서 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차 300대가 가고 55 낙하산 여단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300대나 되는 전차의 측방 경계를 다 제공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그러고서 그 뒤를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바시즘 민병대가 쫄쫄쫄쫄 따라오는데 전차 뒤를 카르케강을 도강하자마자 이라크군의 관측기가 이 행렬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이라크 제10기갑 여단장이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병력으로 저들의 진격로 전방을 막아 세우고 우리 주력을 측방으로 돌려서 측방에서 타격을 하자. 그래서 이 L자 형태의 반포위망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장 헬기도 불러요. 일부 보병들도 부르고. 이란군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수산게르드까지 진격해 왔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부대가 이란군을 막아 세우기 시작하니까 교전이 붙었는데 그렇죠. 이라크 10기갑 여단의 주력 부대가 측방에서 맹렬하게 화력 경매 구역 사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 녹아나가죠. 녹아나가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전차들이 중구난방으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도로 좌우측이 다 뻘밭이죠. 뻘이죠. 뻘에 갇힌 거예요. 그 최대의 호기를 포착한 이라크 10기갑 여단장이 보병까지 투입을 시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라크의 무장 헬기가 후미에서 따라오던 보병들도 공습을 가해가지고 이란군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한 번의 전투 결과로 이란은 1개 기갑사단 플러스 규모를 손실을 합니다. 병력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반격의 동력을 상당 기간 상실합니다. 당연히 이걸 제안했던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탄핵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란의 라마단 작전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라마단 작전을 이란이 펼치면서 제1차 바스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네. 바스라 전투 설명해 주세요. 이게 라마단 작전의 일부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당시 이란의 목표는 이라크 제2의 도시였던 바스라를 점령해서 이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이라크 제3군단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전 후에 비록 대지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 일련의 작전을 엉망진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라크군의 전력은 이 당시 상당한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호람샤흐르 지역에서 2차 전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일단 대패합니다. 전사 1만, 항복 1만 9천의 피해를 내고 48시간도 못 버티고 그 도시가 함락이 돼요. 대공세를 준비를 합니다. 무려 15만에 달하는 병력을 모아요. 82년 7월 10일 이때부터 양군은 포병을 동반해서 대규모의 공격 준비 사격과 공격 준비 파괴 사격을 주고받고요. 바시즈 민병대와 혁명 수비대 10만 병력이 돌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의 주요 전술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병들이 해자를 건너서 지뢰지대를 자기가 발로 밟아서 지뢰를 다 터뜨려버려요. 네. 엄청난 피로써 장애물지대가 극복이 되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갑사단들이 돌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 공격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라크 전방 방어선이 붕괴가 되면서 종심 15km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밀릴 것 같으니까 이라크군이 이때부터는 화학탄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화학탄이 투발되고 최루탄 터지고 사린가스 터지고 하니까 화생방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바시즈 민병들이 때로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바로 인간 재파식 돌격이 분쇄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란은 결국 작전 종료를 선언을 하긴 하는데 이때 이 제1차 바스라 전투의 결과로 이란은 전차 300대, 병력 2만 명 이상을 손실을 합니다. 그리고 바스라 점령에 실패하죠. 네. 방어를 하던 이라크 군도 제9 기갑사단이 재편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부대가 해체돼 버려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됐었잖아요. 이게 보고서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 다른데 통계적인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적어도 380회 이상이 사용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대군사 표적, 대가치 표적, 즉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쓰였고, 이게 도시 공습에도 쓰였어요? 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한 게, 화학 공격을 한 게 30회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사한 화학탄으로 전사한 이란 군인의 숫자만 10만 명 이상이 되고요. 민간인들의 숫자도 5만 명 이상인데, 근데 이게 수치가 집계된 것만 통계가 그렇지 더 사실 있겠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 당시 이라크가 사용한 화학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린가스 포함해가지고 혈액작용제, 뭐 VX 계열의 신경작용제, 겨자가스, 기타 여러 가지 작용제들을 꽤 많이 썼거든요. 화학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로서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는 이거를 엄청나게 써냈죠. 자기들이 밀릴 것 같으면 일단 화학탄 쓰고 봤습니다. 당연히 이겼겠죠. 그 전투에서는. 그리고 화학 무기까지 사용이 됐고 이란 이라크 전쟁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8년이나 거친 진행된 네.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했군요.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 전역 위주로 좀 살펴보면 카르발라 4 작전이라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사타 아라강에 보면은 저기에 아라사스 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상륙 작전을 전개해서 점령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가 군사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상륙 작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포병이나 기타 군정의 도움 없이 보병만으로 6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올려보내요? 네, 보병 돌격 상륙을 한 거예요. 이거 그냥 기관총 앞에 만세 돌격하는 그냥 일본군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타고 올라가자마자 이라크군의 기관총 화점에 걸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3일간 치고받았는데 이길 리가 없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란군은 이 전투에서만 전사 8천에 부상 1만 1천의 피해를 입고 퇴각합니다. 근데 이라크군은 800명 정도 전사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란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세를 가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라크군은 화학탄으로 반격을 가하죠.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함에도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바스라 점령에 성공을 해요. 이란이. 그러고 나서 알포반도 방향으로 10만 대군을 PC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13만 5천의 병력을 기동시킵니다. 이 대공세에 여기를 방어하고 있던 알포반도 방어하고 있던 바시즈 민병대 1만 5천과 PCO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이란군의 90%가 전사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6월 달에 다시 반격을 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군을 밀어내고 중심 10km까지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공세 종말점 한계였던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이라크군이 카스르 시린과 데흐롤란이라는 곳으로 전진축을 설정을 해요. 공세 방향 그곳으로 잡고 기동을 하니까 당시 이라크 영토 내부로 들어와 있었던 이란 군들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었다가 이라크군의 기갑부대 공세에 휘말려가지고 전부 각계격파당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대패하고 점령했던 이라크 영토 모두를 상실을 하죠. 이 전투 결과로 이란군은 포로 및 전사상자가 2만 명 넘게 발생을 하고 근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전차 약 570대, 장갑차 약 430대, 자주포 약 45문 이상, 그리고 각종 구경의 대공포 400문 이상이 노획되거나 파괴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88년도에 이란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끝났네요. 이 이상은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란이 이제 휴전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라크가 무자헤린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가하도록 자꾸 꼬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넘어간 무자헤딘이 이란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메르사드 작전인데 여기서 무자헤딘이 참패를 하죠.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 휴전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휴전 협상할 때 항상 그 일을 많이 하는 사회가 있죠. 국제사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내서 자 이제 휴전하자. 그래서 이 이란도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호메이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시기 짓을 어쩔 수 없는 독배를 마시는 거죠.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겁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휴전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란도 여기서 그만둔 거고 이라크도 그만두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전쟁이 8년 동안 이어지면서 뭐 인명 피해도 엄청났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 남는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과는 끔찍했죠. 끔찍하죠. 양쪽의 피해자가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이 전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궁극적으로 현재 중동 정세를 만든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을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이때 이란을 넘겨뜨렸어야 되는데 넘겨뜨렸으면 지금 이란이 중동 지역을 해집고 다니지 못할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란도 이때 이라크를 넘겨뜨렸으면 혁명이 더 자연스럽게 가고 미국의 힘도 더 뺄 수 있었는데 못하고 양쪽의 힘을 다 뺀 거예요. 그럼 제일 행복한 나라는 하나 있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걸 원하고 이란에 무기를 댄 거니까요. 몰래 뒤에서 된 거죠. 영화 신세계를 보면요. 안 보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황정민 씨가 이런 대사입니다. 경찰들 손에 놀아난 것이오. 저는요. 나를 순수하게 도와주는 주변 국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 강렬한 우방이다, 그건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항상 도와주고 북돋아주는 쪽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처럼 서로가 아무 이득이 없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이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